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내년 3월과 6월이면 연이어 치러집니다. 오는 7월부터는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이에 앞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선거와 관련된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북선관위 장재영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드디어 경북선관위가 경북도청 신도시로 위원회를 옮겼죠. 57년 만이었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네.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시대를 마감하고 도청 신도시에 소재한 정부 경북 합동 청사로 자리를 옮겨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번 청사 이전을 계기로 우리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직원들은 국민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한 책무의 무거움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도에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왔고 그와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선진 선거 문화 창출을 통해서 민주정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도민들과 함께 좋은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치 실현하시는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2022년은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큰 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일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 해에 2번 선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뭐 한 해에 같이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간이 여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6월 1일 날 또 지방 선거를 하기 때문에 불과 2개월여 전 기간 동안에 2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사실상 2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2가지 방향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내부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인적, 물적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2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그 인적, 물적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다음에 투표를 또 개표를 선거를 관리하는 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과제이고요. 2번째 과제는 외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년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하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같이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후보자들이 혼란 없이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유권자들도 각각의 선거에 따른 선거 정보들을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투표에 불편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야 할 일이 정말 많네요. 인적, 물적 장비에 후보자들의 또 혼선이 없게 하는 거, 또 투표가 잘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차기 대통령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건데 주요 사무 일정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실시되지만 실제 업무는 이제 6월부터 시작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른 인구수에 따라서 선거벽보, 선거 공보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제작할 수 있는지, 또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6월 달이 되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는 이제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아마 각 정당별로 이제 정당 당내 경선이 시작될 것이고 9월 10일부터는 재투표 관리를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까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연말이 지나고 내년 2월이 되면 정말 이제 2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또 시도지사하고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또 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년 2월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선거가 2개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요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3일, 14일, 사전투표는 3월 4일, 3월 5일, 그다음에 선거일은 3월 9일입니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는 6월 1일 날 실시하게 됩니다. 예, 뭐 주요 일정을 날짜별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경북 내 선거 분위기와 유권자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 경북 내 유권자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내년 선거에 참여할 그 최종적인 유권자 수는 내년에 선거의 명부를 작성해야 일단 확정이 될 겁니다. 예. 근데 대신 저희들이 한 4월 말 기준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 4월 말 기준으로 경북의 총 인구가 263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인 분들이 22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한 86%가량 됩니다. 지난해 총선과 비교해보면 인구는 3만 3천여 명, 유권자 수는 5,900여 명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수가 감소했네요. 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총선부터였죠. 연령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첫 유권자가 되는,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기준으로 만 18세 유권자가 되는 분들에 대한 홍보 방침은 또 어떤지 세우셨는지. 네, 작년 지난해 총선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18세 유권자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3 학생들 중에 이제 일부가 투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교육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큰 뭐 사고나 문제 없이 잘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도내에서 한 2만 3천여 명 정도가 18세 유권자로 내년에 처음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 18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선거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특히 올해 말에는 새내기 유권자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선거 참여와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준비를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유권자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얼마 전 5월 10일이 또 유권자의 날이었죠. 그래서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 탈놀이에 유권자와 관련된 내용을 스토리화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난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하해마을에 있는 그 하해 별신구 탈놀이 상설마당에서 제10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가지고 유권자 탈놀이 한마당 행사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우리 유형 문화재인 하해 별신구 탈놀이 그 공연 내용을 선거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창작 공연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공연 내용을 보면 자부심 있는 유권자, 소통하는 유권자, 참여하는 유권자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 공연을 통해 새로운 유권자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 행사는 지역 전통 문화를 통해 유권자의 날을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역 특색에도 맞고 굉장히 새로운 좀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투표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투표율을 따지는데 이 투표율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도 짚어보고요. 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정치권에서 민심의 무서움, 그 유권자의 무서움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뭔가요? 예, 뭐라고 하냐면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심의 바다라는 것이 모든 유권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투표율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결국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유권자가 아니고
투표하는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더 넓고 더 깊은 민심의 바다를 만들 때 정치인들은 더 우리 유권자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정치를 좀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하거나 또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과연 그 신성한 주권 행사를 외부에서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으로 유인하거나 하는 것들이 설령 투표율 제고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참여율이 중요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건 또 의미가 그렇죠.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발적 참여가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발성이 정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사전투표 날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던데요. 이 재외선거, 선상투표 이런 여러 가지 선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드물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 그다음에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어디든지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거소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해가지고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은 거주하시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또 투표를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이제 재외투표하고 선상투표인데 참고로 이 두 방법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선거권이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외투표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나라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간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선상투표는 원양어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다에 계시는 분들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백신밀리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입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선상에서 선박에서 백신밀리로 투표를 하면 공개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혹시 실드 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가린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선상 투표에 사용하는 팩스는 실드 팩스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밀리로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한 내용이 가려져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기 때문에 투표의 비밀은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밀 보장도 확실히 되는 부분이네요. 네, 선상 투표는 저도 잘 몰랐는데 덕분에 오늘 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선거운동이라든지 선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졌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공직선거법을 제정한 취지가 돈은 묻고 입은 푼다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장 그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아나운서 분이 친구들하고 회식을 한다. 그래서 건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배사 할 때 누구 찍자라고 건배사를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막 말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 이게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권자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말로 하더라도 확성 장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육성으로. 두 번째는 옥외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형식으로.
예, 5개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형식으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쇄물을 나누어 주면서 그러니까 다른 선거 운동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도 어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육성으로 말로 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한 개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은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네. 말로 하는 선거 운동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내세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지켜야 할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무대 장치의 힘을 빌리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뭔가 기구의 힘을 빌리는 게 예. 아니라 담소를 나누듯이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 예. 운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면 그래서 선관위의 주요 역할이 선거 준비만 있는 거는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행위 단속이라든지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경북에서 좀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되기도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한 2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2건 다 현직 지방의회 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 현직. 예, 첫 번째는 지방의원이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5개 읍면동 직원들 한 50여 명한테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네. 그럼 뭐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반이죠. 기부행위입니다. 예. 그 건으로 고발을 된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도 그 모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정치 활동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갔던 경비를 자기가 속해 있는 법인, 법인의 돈으로 이제 지출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그 신분상 보면 충분히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마 인식을 하실 수 있었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선거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좀 선거관리위원회에 좀 여쭈보고 또 물어보고 뭐 저희들 답변을 듣고 좀 하시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법 위반하면 언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된다라는 것을 좀 경각심을 가져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니페스토 선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 정보 같은 것들을 이 선관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보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선거가 정책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매니페스토라는 이름으로 정책 선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 선거를 위한 그 유권자와의 소통 통로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정책 공약 알림이라는 그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하시면 일일이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물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각 정당 후보자의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유권자분들이 보다 쉽게 그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동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거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에 기반한 공약 지도를 보고 자기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 그게 무엇인지 보고 스스로 공약을 만들어서 정당이나 후보자한테 제안할 수도 있는 정책 제안 시스템, 서비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당부할 내용과 또 앞으로 목표, 선거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흔히들 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꽃은 그냥 피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 양대 선거에 경북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꽃이다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재영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